안녕하십니까. 백찬기입니다. 자, 정권투자상담사 자격증에 대해서 먼저 시험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정권투자상담사는 말 그대로 금융권에 관련된 수많은 자격증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과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총 4과목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1과목에는 정권 분석이 들어가네요. 간단히 개념을 설명드리면 우리가 정권, 주식이나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주식이나 채권을 분석한다는 얘기는 미래의 주가가 오를지, 주식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또는 채권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돈 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분석한다. 그래서 1과목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2과목은 당연히 우리가 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정권사나 금융권에서 이제 그 일을 한다라면은 당연히 정권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죠? 대표적인 정권인 주식시장. 주식시장이 있겠고요. 채권이 있겠죠. 쌍두마차. 주식은 주식 거래는 거의 다 대부분 다 한국 거래소에서 장내 거래이기 때문에 유가증권 시장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그 다음에 장외에서도 좀 괜찮은 주식을 모아놓은 프리보드. 이렇게 해서 나오겠고요. 프리보드. 구체적으로 유가증권은 10문제가 출제되겠고, 코스닥은 4문제, 프리보드 1문제에서 15문제가 나오겠고요. 그죠? 그 다음 채권. 가장 중요하죠. 금융권에서, 여러분이 이 금융권에서 성공을 한다거나, 또는 그죠? 여기서 어떻게든 간에 하기 위해서 이 채권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죠? 10문제가 출제가 되겠네요. 1과목도 우리가 분석한다는 것은 미래의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먼저 분석해야 될 것이 경기가 앞으로 좋을지 나쁠지 상승이 유지될지 또는 하락하는지 바닥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경기 분석을 좀 해봐야 됩니다. 8문제가 출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만약 좋다고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죠? 구체적으로 어느 산업이 좋을지, 그죠? 어떤 종목이 좋을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기본적 분석과,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 7문제가 나오고, 기술적 분석이 5문제입니다. 이렇게 1과목에서 토탈 25문제가 출제가 된다. 여기서 10문제에서 2과목은 역시 25문제고, 이것은 20문제네요. 그죠? 1과목이 20문제. 참고로, 갈수록 이 정권투자상담사 과목이 많아집니다. 그죠? 금융, 전세, 글로벌 경제가 되고,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자꾸 복잡해지기 때문에 과목 수가 자꾸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가장 중요했던, 기술적, 기본적, 여기 자꾸 문항수가 줄어들고, 새로운, 그죠? 과목이 자꾸 나오죠. 어쨌든, 실무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정권사에 취직해서, 그죠? 업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쪽도 잘 해 두셔야 되겠다. 가장 중요하죠. 그죠? 1과목, 2과목에서 채권도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3과목. 당연히 내가 정권, 회사에 또는 은행에, 금융회사에 취직을 한다면은 팔아야 되겠죠. 그죠? 이익을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팔기 위해서는 3과목. 금융상품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금융상품. 투자 전략. 그죠? 어떻게 투자하겠는가? 소극적으로 투자할래? 또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금융상품과 투자 전략 해서 15문항이 출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죠? 우리가 금융권에 근무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따라서, 직무윤리와 영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영업 실무, 실무해서 10문제인가요? 10문제가 출제됩니다. 해서 3과목도 2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4과목, 마지막에 금융회사에서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2번째로 2과목에서 이 정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이나 이 코스닥 시장, 이 업무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데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죠? 영업시간은 얼마고, 그죠? 어떻게 한다는 거, 이 법적인 근거가 4과목에 나온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금융이니 자본시장법, 법적인 문제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세제도 좀 알아야 되겠죠. 돈 많이 버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권사나 하는데 취직하셔가지고 연봉 1억 넣으면은, 5월달에,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좀 알아야 되겠죠. 자기도 알고, 그 다음 고객에게 설명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세제까지 포함해서 4과목이 3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권투자상담사 1, 2, 3, 4과목을 합쳐서 토탈 100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객관식 문제에서, 정투상 객관식 문제에서 60점 이상만 넘으면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좀 더 우리가 극단적으로 객관식에서 60점 이상이고 객관식이 사지선다행이죠. 그죠? 네 문제 중에 하나만 맞추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한다라고 본다라면은 뭐 50점, 즉 두 개 중에 한 개만 맞추면 50점 나오죠. 나머지 찍어도 12.5에서 62.5는 나온다. 좀 웃기는 얘기로 문제는 그죠? 자격증 취득하는 건 어렵지 않다는데 문제는 이 자격증을 취득했다라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냐 그렇지 않다는데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차피 내가 금융권에서 입사해서 뭐 정권에서든 뭐든 간에 운용사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이 금융자격증이 요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간단하게 파생상품도 있겠고요. 펀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자격증 펀드 투자 상담소도 있겠고요. 기본 자격증입니다. 여러분 정권사에서 세 가지 자격증이 없으면은 대리진급이나 최소진급을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행도 다 따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그죠? 그 다음에, 그죠? 투자 운용사, 펀드 매니저 바뀌었죠. 그죠? 투자 운용사니, 미국의 펀드 매니저, CFA니, 재무 설계사. 굉장히 많죠. 그죠? 이 자격증을 다 따야 되는데, 문제는 처음에 준비하실 때, 1과목은 계속해서 모든 금융 자격 시험에 반복이 됩니다.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처음에 할 때 기초 개념을 좀 철저히 해둘 필요가 있겠다. 단순하게, 뭐 자격증만 따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객관식의 사지선다행 시험에 60점이니까. 그죠? 근데 계속 모든 시험에 여러분이 앞으로 금융권에 근무하실 때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증, 뭐 서너 개를 따실 때 다 중복되기 때문에 좀 기초를 튼튼히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은 1과목은 철저하게 좀 그죠?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2과목에서 채권도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3과목에서 투자 전략도 그죠? 고급 자격증 가지고 나옵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 나머지는 계속해서, 그죠? 요즘 법도 바뀌고, 법도 계속해서 바뀔 수 있겠고, 세법도 바뀌겠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죠? 적당하게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실무하시면서 익히면 되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뭐 만점 받을 필요는 없겠죠, 그죠? 너무 암기를 많이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이해하는 쪽으로 좀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시험에 대한 개요를 마치고, 자, 첫 번째 1과목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지울게요. 이 정권 투자 상담사를 이 자격증을 취득하시고자 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현재 대한민국 뭐 전 세계적으로 봐도 금융권이란 그죠? 이 직업이 최고로 인기 있는 그죠? 인기 직종이 되겠네요. 그죠? 문제는 여러분이 밖에서 생각하는 이 금융 업종이 실제로 들어가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정권회사를 예를 들어 보면은 한 3시에 퇴근하고 일찍 그죠? 집에 가고 월급도 많이 받는 것 같고 도시에서 그죠? 뭐 힘도 안 쓰는 것 같고, 넥타이 메고, 빠듯빠듯하게 좀 즐겁게 사는 것 같은데, 토요일하고 일요일 일도 안 하고, 근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문제는 이 바닥에서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처음 자격증이니까, 이거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데, 처음에 적성을 좀 반드시 따져보셔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 친구들하고 포카나 뭐 이렇게 고도를 치는데 돈 좀 잃었어요. 흥분해, 열받아가지고. 도저히 못 견디겠어. 그런 분들은 뭐다? 이쪽 금융업계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는 금융, 정권사나 은행에 들어와서 단순히 사무만 보겠다, 한다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공무원이 낫습니다. 공사나 공무원 선생. 은퇴할 때까지, 60몇 살까지, 그죠? 보상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일만 한다면. 그렇겠죠, 그죠? 따라서 적성을, 내가 이 적성이, 내가 돈놀이에 쉽게 얘기해서 적성이 맞는지를 좀 심각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다. 처음 자격증 공부할 때. 제 아는 많은 분들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어려운 자격증을 한 서너 개 다 따시고 정권회사에서 또는 금융권에서 한 3, 4년 근무하시다가 적성이 안 맞는다 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깝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그죠? 적성을 처음에 준비했을 때 꼭 좀 따져보시고 만약 맞다. 내 금융권에서 맞다. 그죠? 이단 돈놀이가 재밌고 스릴이 있다. 그죠? 그렇다면은 굉장히 그죠? 수익도 많고 미래에 최고의 직업이 되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 단순 사무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첫 번째, 운용. 내가 펀드를 운용해보겠다. 돈을 관리하는, 운용하는 쪽으로 적성에 맞는다면 이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수천 원 한번 운용해보겠다. 그래서 나중에 매월 수십억을 벌겠다. 또는 뭐 앞으로 몇 년 뒤에 한 달에 최소한 몇 천만 원을 벌겠다. 그러면 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가. 그러겠죠? 근데 나는 돈놀이하고는 좀 안 맞는다. 성격이. 좀 그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 대신 위험 관리. 그죠? 뭐, 이 수익보다는 위험 관리 쪽으로 좀 생각한다면, 위험 관리 쪽으로 좀, 그죠? 재무 위험 관리사는 많겠죠, 그죠? 이쪽에
나는 좀 적성에 맞다. 이쪽으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 따면 좋겠죠. 그죠? 굉장히 많겠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펀드 투자 운용사, 펀드 매니저가 되겠죠. 그죠? 과거에 집합투자, RFM 운용사나 있겠고 쭉 있겠고 그죠? 위험관리, 재무위험관리사 이런 게 있겠죠. 쭉 굉장히 자격증이 많습니다. 또 CFA도 있겠고요. 운영 쪽에.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계시는 것은 정권투자상 가장 기본적인 자격증에서 좀 공부해 보시면서 적성도 좀 생각해 보고 그죠? 미래에 내가 어떤 것이 내한테 맞는지도 생각해 보고 해서 좀 깊게 생각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죠?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이거 아닙니까? 행복해지려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도 좀 벌어야 되고 돈 벌기 위해서는 직장이 있어야 되고 또 재밌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거 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앞으로 뭐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금융업종이 대한민국 최고의 직업이 될 걸로 보입니다. 시작할게요. 1과목. 자, 1과목이 정권 분석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전에 우리가 분석한다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해봅시다. 우리가 분석한다는 것은 어떤 자산, 굉장히 많겠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이걸 분석한다는 것은 왜 분석할까요? 심심해서 그냥 그죠? 뭐 여러 가지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재무비율 이런 걸 하지는 않을 겁니다. 뭘 알겠어요? 왜 분석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미래 자산의 가격이 현재 자산 가격보다 오를지 내릴지 또는 현재 자산이 미래 자산을 내가 알 수 있다면 분석해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알기 위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죠? 분석한다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 미래 자산을 예측하기 위해서. 문제는 예측한다는 것은 시장이 효율적, 비효율적. 요즘 좀 간단히 냈습니다만은 시장이 비효율적 시장이기 때문에, 그죠? 다시 해서 비효율적 시장인 것은 어떤 자산 가격이 있으면 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요인이 있는데 이 수많은 요인이 발생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자산 가격에 반영이 된다면 내가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 수익이 있다. 그럼 사회가 굉장히 효율적, 공평한 사회가 되는데 그렇지 않겠죠. 그럼 이러한 요인이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하는 것이 뭐다? 비효율적 시장을 가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분석한다는 것은 무슨 시장을 가정한다? 비효율적 시장을 가정한다는 것을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그죠? 만약에 그래서 1과목에 나오는 정권 분석이 들어가면 전부 다 뭐다? 비효율적 시장을 가정한다라고 보십시오. 여러분 교재는 빠졌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고급자에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효율적 시장이라고 가정한다면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석할 필요가 없다.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예측도 필요하지 않겠고 단지 뭐다? 시장이 움직이는 만큼 내가 수익을 얻겠다. 소극적 투자 전략이 대표적인 것, 인덱스 내는 거. 나라가 발전한 만큼 나는 똑같이 가겠다. 또는 손실 보는 만큼 똑같이 가겠다는 것이 그죠? 무슨 가정? 시장이 효율적 시장을 가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물론 선진국일수록 갈수록 효율적 시장이 됩니다. 후진국일수록 비효율적 시장이고 어쨌든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우리나라도 효율적 시장으로 갑니다만 아직까지는 뭐다? 비효율적 시장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완벽한 효율적 시장은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실 때 효율적 시장이 나오면 그죠? 예측할 필요 없이 쫓아간다. 쫓아가는 것은 뭐다? 인덱스 펀드, 소극적 패시브 투자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전체적인 개념. 1과목에서 내가 정권을 분석한다는 것은 비효율적 시장이기 때문에 그죠? 무슨 예측을 해서 경기를 예측하고 산업을 분석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미래 주가를 예측해보자. 라는 개념을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뭐다? 정권 분석이에요. 됐죠?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 첫 번째, 1과목의 첫 번째 경기 분석이 나옵니다. 첫 번째 과목이 되겠죠. 그죠? 개념을 먼저 한번 볼게요. 경기 분석이라면 내가 주식을 만약에 투자한다. 여러분 주식 살 때 내가 주식 사고 난 다음에 경기가 좋아져야 됩니까? 나빠져야 됩니까? 내가 사놓은 다음에 경기가 박살나면은 주가도 떨어질 거 아니야. 미친 거죠. 그죠? 따라서 내가 주식을 산 다음에 투자한다라면은 또 샀다라면은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라는 예측이 돼야 됩니다. 맞겠죠? 그 다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았다. 라는 얘기는 앞으로 뭐다? 경기가 나빠진다는 예측이 서야 됩니다. 분석이 돼야 되겠죠? 첫 번째, 경기 분석이 돼야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